못 사는 애미라고 거들떠도 안 보더니 이제 와서는 나를 돌보겠다고? 엄마, 아니에요. 보상금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너희들이 갑자기 왜 이러는데? 무슨 일일까요? 어머니가 왜 이리 화가 나셨는지 이야기 들어볼까요? 사연 시작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사연 만들 때 힘이 됩니다. 서울의 오래된 달동네 골목, 비탈길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슬레이트 지붕들 사이로 새벽 공기가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시계가 새벽 5시를 가리킬 때 이복수는 벌써 일어나 하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72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복순의 하루는 이른 새벽부터 시작되었죠. 낡은 거울 앞에서 복순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등은 조금씩 굽어졌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지만 그 속에서 피어나는 의지만큼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또 힘내자. 복수는 혼잣말을 하며 낡은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무릎까지 내려오는 검은색 바지와 여러 번 기워 입은 남색 재킷이 복순의 작업복이었습니다. 재킷 여기저기에는 작은 구멍들이 있었지만 복수는 정성스럽게 기워가며 입고 있었습니다. 버릴 수 있는 것도 아깝게 여기는 것이 복순의 생활 철학이었거든요. 문을 열고 나서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11월의 새벽은 유난히 쌀쌀했지만 복순에게는 이미 익숙한 온도였습니다. 복순은 집 한쪽 구석에 놓여있던 리어카를 끌어당겼습니다. 바퀴 하나가 삐걱거렸지만 이 리어카는 복순에게 없어서는 안 될 동반자였습니다. 10년 넘게 함께해온 이 리어카와 함께 복순은 매일 아침 골목을 나서곤 했습니다. 리어카 손잡이를 꽉 잡은 복순의 손에는 굳은 살이 두껍게 박여 있었습니다. 그 굳은 살은 복순이 얼마나 성실하게 일해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죠. 아픈 곳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복순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 또 나왔네. 창문 너머로 이웃집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복순은 모른 채 하며 리어카를 끌고 골목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이웃들의 시선이 따갑다는 걸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복순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남의 눈치를 보며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고 생각했거든요. 골목을 벗어나 큰 길로 나오자 복순의 하루 일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폐지와 빈병을 모으는 일이었죠.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부터 시작해서 상가 뒤편 그리고 주택가까지 복순은 꼼꼼히 살펴보며 걸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쓰레기일지 모르지만 복순에게는 소중한 생계 수단이었습니다. 첫 번째 일터는 근처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분리수거함 옆에는 항상 버려진 종이박스들이 놓여 있었죠. 복순은 그것들을 하나씩 펼쳐보며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너무 더러운 것들은 제외하고 깔끔한 것들만 골라서 리어카에 실었습니다. 이런 작업을 할 때 복순의 손놀림은 매우 빨랐습니다. 오랜 경험이 만들어낸 노하우였죠. 할머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편의점 사장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 편의점 사장은 복순을 좋게 보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복순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잖아요. 복순의 웃음 속에는 삶에 대한 긍정적인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편의점 사장은 가끔 음료수나 유통기한이 임박한 도시락을 복순에게 주곤 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가져가세요. 어차피 버릴 거예요. 이런 작은 친절이 복순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나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리어카에는 조금씩 폐지와 빈병들이 쌓여갔습니다. 신문지, 골판지, 플라스틱병, 알루미늄 캔들. 복순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분류하며 담았습니다.
오랜 경험으로 어떤 것이 더 값어치가 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죠. 신문지보다는 골판지가, 플라스틱병보다는 알루미늄 캔이 더 비싸게 팔렸습니다. 두 번째 일터는 상가 뒤편이었습니다. 이곳에는 식당들에서 나온 큰 골판지 박스들이 많았습니다. 라면 박스, 맥주 박스, 각종 식재료 박스들이 복순을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이런 박스들은 무거웠습니다. 복순은 숨을 고르며 천천히 리어카에 실었습니다. 저 할머니 참 부지런하시네. 그러게 저런 나이에도. 지나가는 사람들의 대화가 복순의 귀에 들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았고 어떤 사람들은 존경의 눈빛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복순은 그 모든 시선들을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복순은 잠시 그늘진 공원 의자에서 쉬었습니다. 집에서 싸온 도시락을 꺼내 먹으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장을 입고 바쁘게 걸어가는 직장인들, 유모차를 끌고 산책하는 젊은 엄마들, 운동복을 입고 조깅하는 사람들. 모두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복순은 도시락을 천천히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도 괜찮다. 이것이 복순의 진심이었습니다. 내 손으로 번 돈으로 밥 벌어먹고 사는 게 부끄럽지 않으니까. 이런 마음가짐이 복순을 지탱해주는 힘이었습니다. 남들의 시선보다는 자신의 자존심이 더 중요했죠. 도시락을 다 먹고 복순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오후에는 주택가를 돌 예정이었습니다. 주택가에는 아파트와는 또 다른 종류의 폐지들이 있었죠. 포장지, 신문지, 잡지 등이 줄을 이루었습니다. 복순은 리어카를 끌며 골목 안쪽까지 들어갔습니다. 할머니, 이것도 가져가세요. 한 집 주인이 큰 종이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안을 보니 깨끗한 신문지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순은 정중히 인사하며 받았습니다. 이런 작은 친절들이 하루 종일 지친 복순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복순은 고물상으로 향했습니다. 하루 종일 모은 폐지와 빈병들을 팔기 위해서였습니다. 리어카는 이제 가득 차서 무거웠지만 복순은 묵묵히 끌고 갔습니다. 고물상까지 가는 길은 약간 오르막이어서 더욱 힘들었지만 복순은 중간에 쉬어가며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고물상 사장은 복순을 보자 반가워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물건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네요. 복순의 성실함을 아는 사장의 칭찬이었습니다. 다른 폐지 줍는 사람들과 달리 복순이 가져오는 물건들은 항상 깨끗하고 잘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저울 위에 올려진 폐지와 빈병들이 무게를 재어지고 복순은 그날의 수입을 받았습니다. 10,000원이 조금 넘는 돈이었지만 복순에게는 소중한 하루치 생활비였습니다. 이 돈으로 쌀도 사고 반찬거리도 사고 때로는 손자에게 용돈도 줄 수 있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사장의 인사를 받으며 복순은 빈 리어카를 끌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하루 일과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복순의 발걸음은 피곤했지만 마음만큼은 뿌듯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복순은 골목 어귀에서 이웃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 집 아들은 잘 산다던데 왜 저렇게 사냐? 그러게 말이야. 자식이 있으면서 어떻게 저런 일을. 체면도 없나 봐. 이런 말들이 복순의 귀에 들렸지만 복순은 담담했습니다. 이미 수없이 들어본 말들이었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복순은 하루 수입을 작은 가계부에 적었습니다. 12,000원. 매일매일의 기록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비록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복순 나름대로는 성실하게 살아가는 증거였습니다. 이 작은 수입들이 모여 복순의 한 달 생활비가 되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면서
복수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가 지나가는구나. 작은 밥상에 된장찌개 한 그릇과 김치, 그리고 계란말이 한 접시가 전부였지만 복순에게는 충분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라 썰렁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자신의 힘으로 차린 밥상이라는 생각에 뿌듯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고 저녁 뉴스를 보면서 복수는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정치 이야기, 경제 이야기, 사회 이야기. 하지만 복순의 일상은 그런 큰 세상의 이야기들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복순에게는 매일매일의 작은 일상이 전부였죠. 밤이 깊어가자 복순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도 또 새벽부터 일어나서 리어카를 끌고 나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복순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거든요. 세상에는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고 달동네의 밤은 조용히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복순의 잠든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비록 거창하지 않은 삶이었지만 복순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평범한 일상이 이어지던 어느 날 복순의 삶에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11월의 마지막 주 화요일 복순이 평소처럼 리어카를 끌고 골목을 나서려는데 낯선 정장 차림의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혹시 이복순 할머니시죠? 남자는 정중하게 인사하며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명함에는 재개발조합 조합장 최성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복순은 명함을 받아들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재개발이라니 처음 듣는 이야기였거든요. 재개발이요? 그게 뭔가요? 복순이 물어보자 최성호는 친근한 미소를 지으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좋은 소식이에요. 이 동네가 곧 재개발 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보상금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복순은 리어카 손잡이를 놓고 최성호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재개발이라는 단어는 들어본 적이 있었지만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보상금이요? 얼마나 되는데요? 복순의 목소리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뉘앙스가 섞여 있었습니다. 최성호는 준비해온 서류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할머니 집의 경우 대략적으로 계산해보면 수십억 원의 보상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들은 복순은 그만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수십억 원이라니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수십억이요? 정말이요? 복순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평생 10,000원, 20,000원을 벌기 위해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해온 복순에게 수십억 원은 꿈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최성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정말입니다. 이 지역이 개발되면 대형 쇼핑몰과 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토지 보상금이 상당할 거예요. 최성호의 설명을 들으며 복순은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온 동네로 퍼져나갔습니다. 이복순이네가 대박 났다더라. 수십억이라니 믿어지니? 우리 동네가 재개발된다던데? 골목 곳곳에서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폐지 줍는 할머니로 여겨졌던 복순이 갑자기 부자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에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복순 자신도 믿기지 않아서 몇 번이나 확인해 보았습니다. 동네 은행에도 가보고 조합 사무실에도 직접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때마다 직원들은 같은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재개발이 확정되면 상당한 보상금을 받으실 수 있어요. 은행 창구 직원은 복순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할머니, 이 지역의 토지 가격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엄청나게 올랐어요. 지하철 들어올 계획도 있고
대형 상권 개발 계획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상금이 이렇게 높게 책정된 거예요. 복수는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평생 모아도 못 벌 돈이 눈앞에 있다니. 복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리어카를 1000번 끌어도 10,000번 끌어도 모을 수 없는 큰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복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십억 원이라는 돈이 실제로 자신에게 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이런 큰 돈을 받아도 되는 건가? 나 같은 사람이?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수는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났지만 리어카를 끌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합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어제 들은 이야기가 정말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조합 사무실에는 벌써 여러 명의 동네 주민들이 와서 상담을 받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설렘과 불안이 뒤섞인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복순도 그들과 함께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할머니 차례세요. 직원의 부름에 복순이 상담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젊은 여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할머니, 재개발 사업이 정식으로 승인되면 보상 절차가 진행됩니다. 대략적인 일정은 내년 봄쯤 될 것 같아요. 그럼 정말로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복순이 다시 한번 물어보자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할머니 댁의 경우 토지와 건물을 합쳐서 상당한 금액의 보상금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복수는 서류를 받아들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손에 들린 서류가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평생 가난하게 살아온 자신이 갑자기 부자가 된다니 꿈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복수는 동네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동정 어린 시선이었던 것이 오늘은 부러움과 호기심이 섞인 시선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복순 씨, 정말 축하해요. 부자 되셨네요. 이웃들의 인사가 복순에게는 어색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복순은 받아온 서류들을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어려운 용어들이 많았지만 핵심은 명확했습니다. 재개발이 되면 자신의 작은 집과 땅이 엄청난 가치를 갖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복수는 문득 자식들 생각이 났습니다. 큰아들 도연이와 딸 지연이가 이 소식을 들으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에는 연락도 잘 안 하던 자식들이었는데 이런 소식을 들으면 달라질까요? 그날 저녁 복수는 평소와 다른 기분으로 저녁을 먹었습니다. 똑같은 된장찌개와 김치였지만 마음이 다르니 맛도 달라 보였습니다. 내가 정말 부자가 되는 건가? 복수는 자꾸만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부동산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재개발로 인해 하루아침에 부자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복수는 그 뉴스를 보며 자신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밤이 되어서도 복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너무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이 돈으로 뭘 해야 할까? 자식들에게는 언제 말해야 할까? 정말로 내가 받아도 되는 돈일까? 온갖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창밖을 보니 달동네의 불빛들이 평소와 다르게 보였습니다. 곧 사라질 수도 있는 풍경이라는 생각이 들자 복순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가난했지만 정든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도 컸습니다. 더 이상 새벽부터 리어카를 끌고 다닐 필요도 없고 남의 눈치를 보며 살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복수는 처음으로 여유로운 노후를 꿈꿔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복수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특히 자식들의 태도가 어떻게 변할지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관심도 없던 자식들이 갑자기 효자, 효녀가 될까요? 복수는 한숨을 쉬며 이불을 덮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또 다른 하루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재개발로 인해 찾아온 이 큰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복순에게는 새로운 고민이 생겼습니다. 재개발 소식이 동네에 퍼진 지 일주일이 지나자 복순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연락 한 번 제대로 하지 않던 자식들이 갑자기 전화를 걸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첫 번째 전화는 큰아들 도연에게서 왔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요즘 몸은 어떠세요? 도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결 부드러웠습니다. 복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 같으면 명절에나 겨우 안부 인사를 하던 아들이 갑자기 이렇게 다정하게 전화를 한다니 말입니다. 도연아. 갑자기 웬 전화냐? 복순이 물어보자 도연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요. 어머니가 요즘 혼자 계시니까 걱정되어서요. 혹시 아픈 곳은 없으세요? 복수는 속으로 의아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혼자 살았는데 왜 하필 지금 걱정이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아들의 관심이 나쁠 것은 없다고 생각하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괜찮다. 아직 팔팔하게 잘 살고 있어. 복순의 대답에 도연은 안도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런데 어머니, 요즘 동네에 무슨 소식이 있다던데요? 결국 본론이 나왔습니다. 복순은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재개발 소식을 듣고 전화한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아, 재개발 얘기구나. 그래, 그런 얘기가 있더라. 복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갑자기 밝아졌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럼 보상금도 받으시는 거예요? 아들의 관심이 오로지 돈에만 쏠려 있다는 것을 느낀 복수는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그런 것 같긴 한데 아직 확실하지 않아. 복순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도연은 이미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어머니, 그럼 이제 편하게 사실 수 있겠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전화를 끊고 난 후 복수는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걱정해주는 것은 좋았지만 그 이유가 돈 때문이라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틀 후, 이번에는 며느리 미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 미정이에요. 미정의 목소리도 평소보다 한결 다정했습니다. 복수는 더욱 놀랐습니다. 며느리와는 1년에 몇 번 정도만 대화하는 사이였거든요. 어머니, 요즘 혼자 계시느라 많이 외로우시죠? 제가 시간 날 때 가서 밥이라도 해드릴게요. 미정의 제안을 들은 복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던 며느리였거든요. 괜찮다. 내가 혼자서도 잘 해먹고 있어. 복순이 사양하자 미정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래도 어머니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영양 관리도 제대로 해야 하고요. 며칠 후 정말로 미정이 음식을 해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갈비찜, 나물, 김치찌개까지 한 상 가득 차려주며 억지로 웃는 얼굴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맛있게 드세요. 앞으로 자주 와서 해드릴게요. 복수는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어색했습니다. 음식은 정성스럽게 만들어져 있었지만 어딘가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미정은 계속해서 복순의 눈치를 살피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동네에 재개발 얘기가 있다던데 정말인가요? 결국 미정도 본론을 꺼냈습니다. 복수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나 돈 때문에 온 것이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
복순이 짧게 대답하자 미정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럼 이제 큰 집으로 이사도 가시고 편하게 사실 수 있겠어요. 미정은 계속해서 재개발과 보상금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복수는 며느리의 질문 공세에 지쳤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딸 지연이 찾아왔습니다. 지연은 아예 큰 가방을 들고 와서는 엄마 혼자 사시면 위험하다며 함께 살자고 제안했습니다. 복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결혼한 후로는 집에 거의 오지도 않던 딸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한다니 말입니다. 지연아, 너 집은 어떻게 하고 여기서 살겠다는 거니? 복순이 물어보자 지연은 그럴듯한 이유를 댔습니다. 엄마 나이도 많으시고 혼자 계시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서요. 제가 돌봐드려야죠. 하지만 복수는 딸의 말을 의심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혼자 잘 살아왔는데 왜 하필 지금 걱정이 되었을까요? 딸의 갑작스러운 관심도 재개발 소식과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연은 집안을 둘러보며 이것저것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 집 너무 낡았어요. 새로 수리해야겠어요. 이 가구들도 다 바꿔야겠고요. 마치 이미 자신의 집인 양 행동하는 딸을 보며 복수는 불편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연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엄마, 재개발 보상금 정말 많이 받으시는 거죠? 우리 가족이 이제 부자가 되는 거네요. 지연의 눈에서는 돈에 대한 욕심이 역력히 드러났습니다. 복수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확실한 건 아니야. 절차가 복잡하다더라. 하지만 지연은 이미 돈을 받은 것처럼 흥분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복수는 자식들의 변한 태도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돈 소식이 들리자마자 갑자기 효자, 효녀가 된 자식들을 보며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내가 가난할 때는 관심도 없더니 부자가 될 가능성이 생기자 갑자기 이렇게 달라지다니. 복수는 자식들이 진짜 자신을 걱정해서 온 것인지 아니면 돈 때문에 온 것인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자식들이 관심을 보여주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았지만 그 이유가 순수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복수는 홀로 앉아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평생 이렇게 가난하게 살았는데 자식들은 한 번도 도와주지 않았어. 오히려 체면 구긴다고 연락도 잘 안 했지. 그런데 돈 얘기만 나오면 갑자기 이렇게 달라지다니. 복순의 마음속에는 씁쓸함과 실망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자식들의 사랑이 조건부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가난할 때는 부끄러워하던 자식들이 부자가 될 가능성이 생기자 갑자기 효도하겠다고 나서는 모습이 진심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복수는 자식들을 원망하지는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낳고 기른 자식들인데 하는 마음으로 자식들의 변화를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돈이 생기면 정말 좋은 걸까? 오히려 더 복잡해지는 것 같은데. 재개발로 인한 보상금이 축복인지 저주인지 확신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복순의 고민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앞으로 자식들이 어떻게 변할지, 그리고 자신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분명한 건 예전에 평범하고 조용했던 일상은 이미 끝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재개발 보상금 소식이 확실해지자 자식들의 행동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특히 보상금 일부가 선지급될 것이라는 소식이 들리면서부터는 자식들의 본색이 완전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큰아들 도연이 며느리 미정과 함께 복순을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정장까지 차려입고 온 도연의 모습을 보며 복수는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엄마, 앉으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도연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복수는 의자에 앉으며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정도 옆에서 긴장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서류 뭉치를 꺼내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요즘 세상이 불안정하잖아요. 보상금을 그냥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도 얼마 안 되고 나중에는 돈의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복수는 아들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제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아들이 하는 말이 틀린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니? 미정이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좋은 보험 상품을 알아봤어요. 수익률도 높고 안전한 투자예요. 어머니 돈을 여기에 투자하시면 몇 년 후에 몇 배로 불어날 수 있어요. 복수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보험이라고? 내가 그런 걸 왜 해? 평생 보험이라는 것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온 복순에게는 낯선 이야기였습니다. 도연이 더욱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엄마, 이건 단순한 보험이 아니라 투자예요. 저희가 꼼꼼히 알아본 상품이거든요. 안전하면서도 수익이 보장되는 거예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선뜻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잘 모르는 일인데 좀 더 생각해 볼게. 복순의 신중한 반응에 도연과 미정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미정이 다시 설득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아요. 이런 좋은 상품은 금방 마감돼요. 늦으면 후회하실 거예요. 미정의 말에는 조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복순이 여전히 망설이자 도연이 다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시죠. 일단 계약만 해두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취소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복수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아들아, 내가 왜 갑자기 내 돈 관리에 그렇게 관심이 많아졌니? 복순의 직접적인 질문에 도연은 당황했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미래를 걱정해서 그러는 거예요. 복수는 아들의 대답이 진심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평생 자신에게 관심도 없던 아들이 갑자기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어색했거든요. 며칠 후, 이번에는 딸 지연이 울면서 찾아왔습니다. 엄마, 저 큰일 났어요. 지연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고 손에는 여러 장의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니? 무슨 일이야? 복순이 놀라서 물어보자 지연이 훌쩍이며 대답했습니다. 김서방이 사업 실패해서 빚을 많이 졌어요. 이대로 가면 집도 날리고 애들도 전학을 가야 해요. 복수는 딸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비록 평소에 연락을 자주 하지 않았지만 딸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거든요. 지연이 계속해서 사정했습니다. 엄마, 제발 도와주세요. 빚만 갚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보상금에서 조금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지연의 간절한 목소리를 들으며 복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복순이 물어보자 지연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3억 원이면 될 것 같아요. 엄마가 받으실 보상금에 비하면 얼마 안 되는 돈이잖아요. 복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3억 원이라니 자신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돈이었습니다. 지연아, 그게 얼마 안 되는 돈이니? 나 같은 사람에게는 엄청난 돈이야. 하지만 지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제발요. 정말 급해요. 이번 주 안에 해결하지 못하면 정말 큰일 나요. 지연의 눈물을 보며 복순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복순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지연이 가져온 서류들을 자세히 보니 날짜가 몇 개월 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연아, 이 빚이 언제부터 있었던 거니? 지연이 잠시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몇 개월 전부터요. 그런데 계속 미뤄왔거든요. 복수는 의심스러웠습니다. 몇 개월 전부터 빚이 있었다면 왜 지금에야 도움을 요청하는 걸까요? 복순이 더 자세히 물어보자 지연의 대답이 앞뒤가 맞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복수는 깨달았습니다. 딸이 재개발 소식을 듣고 나서야 도움을 요청하러 온 것이라는 걸 말이죠. 지연이 너도 돈 때문에 온 거구나. 복순의 말에 지연이 당황했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정말 급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복수는 이미 딸의 속내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연락도 잘 안 하던 딸이 재개발 소식이 들리자마자 나타나서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이 우연일 리 없었거든요. 그날 밤 복수는 혼자 앉아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은 투자를 빌미로 돈을 가져가려 하고 딸은 빚을 핑계로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둘 다 재개발 소식이 들린 후에야 나타났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복수는 자식들에게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평생 가난하게 살 때는 거들떠보지도 않더니 돈 생긴다는 소식 들으니까 갑자기 이렇게 달라붙는구나. 복순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며칠 후 복순이 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이웃집 아주머니가 다가왔습니다. 복순 씨, 요즘 자식들이 자주 온다면서요? 부러워요. 이웃의 말에 복순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러게요. 갑자기 효자, 효녀가 됐어요. 복순의 대답에는 서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웃 아주머니는 복순의 표정을 보고 뭔가 눈치를 챘는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복순은 문득 자식들이 없던 예전이 더 평온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외롭긴 했지만 적어도 이런 복잡한 감정을 느끼지는 않았거든요. 복순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돈이 독이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 재개발 보상금이 가져다준 변화가 과연 좋은 것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의 관심을 받게 된 것은 좋았지만 그 관심이 순수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이상 기뻐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복순의 걱정이 현실이 되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 복순이 동네 시장에서 저녁거리를 사던 중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평소보다 더위를 많이 타는 것 같더니 순간 시야가 흐려지면서 그대로 쓰러져 버렸습니다. 아, 할머니가 쓰러졌어요. 주변 상인들이 소리치며 복순에게 달려왔습니다. 평소 복순과 친하게 지내던 생선가게 아주머니가 급히 119에 신고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복순은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깨어난 복순은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복순이 중얼거리자 간호사가 다가와서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할머니, 병원이에요. 시장에서 쓰러지셔서 응급실로 오신 거예요. 얼마 후 의사가 와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검사 결과 크게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피로와 스트레스, 그리고 혈압이 조금 높아서 쓰러지신 것 같아요. 하지만 나이를 고려해서 하루 정도 입원 관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복수는 안도했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병원비도 부담이었지만 무엇보다 자식들이 이 소식을 들으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습니다. 혹시 진짜 걱정해 줄까? 아니면 여전히 돈 이야기만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선가게 아주머니가 복순의 핸드폰으로 아들 도연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도연 씨, 어머니가 시장에서 쓰러져서 병원에 계셔요. 전화를 받은 도연은 깜짝 놀라며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30분 후 도연이 숨을 헐떡이며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많이 놀랐어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진짜 걱정이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복수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조금 안심했습니다. 곧이어 며느리 미정도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어디 아프세요? 무슨 일이에요? 미정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복수는 그 표정이 진심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딸 지연도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왔습니다. 엄마, 왜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어디 많이 아파요? 지연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복수는 자식들이 모두 달려온 것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기뻤던 마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복순이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는 사이 자식들이 병실에서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빠, 엄마가 이러시면 안 되는데. 보상금 받기 전에 뭔 일 생기면 어떻게 해?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복수는 화장실 문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야. 엄마가 건강하셔야 보상금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복수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의 건강보다 돈을 더 걱정하고 있다니 말입니다. 미정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가 혹시 치매라도 오면 어떻게 해요? 그럼 보상금 처리가 복잡해질 텐데. 복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연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해야 해. 엄마가 정신이 멀쩡하실 때 서류 정리 같은 거 다 해놔야겠어. 복수는 더 이상 듣기가 힘들어서 다시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복순이 병실로 돌아오자 자식들은 또다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엄마, 어디 아프시면 말씀하세요. 병원비는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더 조심하셔야 해요. 하지만 복수는 이제 자식들의 진심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돈만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날 밤 복수는 병실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식들이 돌아가면서 간병을 해주겠다고 했지만 복수는 그들의 친절이 순수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도연과 미정이 함께 와서 복순에게 제안했습니다. 엄마,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건강도 걱정되니까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라도 받으세요. 비용은 저희가 부담할게요. 복순이 고마워하자 도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엄마, 혹시 모르니까 보상금 관련 서류들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어때요? 나중에 급하게 되면 복잡할 수도 있거든요. 복수는 아들의 말을 들으며 의심스러웠습니다. 건강검진을 빌미로 보상금 서류를 정리하자는 것이 진짜 목적인 것 같았거든요. 오후에는 지연이 와서 비슷한 제안을 했습니다. 엄마, 제가 당분간 엄마 집에서 모실게요.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하지만 지연도 말끝마다 보상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보상금 받으시면 어디에 보관하실 거예요? 은행도 여러 곳에 나눠서 넣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연의 관심사도 결국 돈이었습니다. 복수는 자식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점점 지쳤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걱정해주는 것 같으면서도 결국 모든 대화가 돈으로 귀결되는 것이 답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복수는 담당 의사와 상담을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가 정말 많이 아픈 건가요? 복순이 걱정스럽게 물어보자 의사가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할머니, 나이에 비해서는 건강하신 편이에요. 다만 스트레스를 좀 받고 계신 것 같아요. 요즘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으세요? 의사의 질문에 복수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네, 좀 있어요. 복수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의사가 조언해 주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해요. 마음을 편하게 가지시고 걱정은 좀 덜 하세요.
하지만 복순에게는 마음을 편하게 갖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의 변한 태도 때문에 오히려 스트레스가 더 커지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퇴원을 앞두고 복순은 자식들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복순이 말하자 자식들이 모두 귀를 기울였습니다. 너희들이 요즘 엄마한테 관심이 많은 건 고맙다. 하지만 엄마는 아직 정신도 멀쩡하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아. 복순의 말에 자식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연이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저희가 걱정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복순은 더 이상 속지 않았습니다. 도연아, 지연아. 엄마는 돈 때문에 너희들이 달라진 거 다 알고 있다. 복순의 직설적인 말에 자식들이 당황했습니다. 너희들이 진짜 엄마를 걱정한다면 돈 얘기는 그만하자. 복순의 말에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자식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복순은 그런 자식들을 보며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결국 복순은 혼자서 퇴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자식들의 도움을 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복순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건강할 때 미리 결정해야 할 일들이 있겠구나. 집에 도착한 복순은 재개발 관련 서류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자식들에게만 의존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만의 계획을 세워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후 며칠이 지나자 복순은 마음속 깊이 결심을 굳혔습니다. 밤새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돈은 내게 왔지만 결국 욕심만 키웠구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옳을까? 이런 생각들이 복순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목요일 아침 복순은 평소와 달리 정장에 가까운 옷을 입고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일을 하러 나가는 날이었거든요.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다시 한번 매만진 복순의 얼굴에는 단단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은행이었습니다. 복순은 창구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받을 재개발 보상금의 일부를 사회에 기부하고 싶습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창구 직원은 깜짝 놀라며 복순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정말이세요? 얼마나 기부하실 건데요? 직원의 질문에 복순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보상금의 절반 정도를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동네 아이들을 위한 교육시설에 쓰였으면 좋겠어요. 직원이 놀라서 다시 확인했습니다. 할머니, 그럼 수십억 원을 기부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복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 돈은 원래 제 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늘에서 주신 거니까 다시 사회에 돌려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직원은 복순의 말을 들으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분이 계시다니. 직원은 기부 관련 서류들을 가져와서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복순은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며 직원과 상담을 계속했습니다.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도서관이나 문화센터 같은 곳에 쓰였으면 좋겠어요. 가난해서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없었으면 해요. 복순의 바람을 들은 직원이 적절한 기부처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은행에서 나온 복순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가슴을 짓눌렀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이제야 마음이 편해지는구나. 복순은 혼잣말을 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번째 목적지는 동사무소였습니다. 복순은 담당 공무원에게 기부 절차에 대해 더 자세히 문의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훌륭한 결정을 하셨네요. 요즘 이런 분들이 계셔서 사회가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공무원은 복순에게 여러 가지 기부 방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직접 교육청에 기부하실 수도 있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하실 수도 있어요. 할머니가 원하시는 용도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복수는 신중하게 고민한 후 결정했습니다. 우리 동네에 어린이 도서관을 짓는 데 쓰였으면 좋겠어요. 가난한 아이들도 마음껏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곳 말이에요. 복순의 바람을 들은 공무원이 감동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복순은 기부 서류들을 정리하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자식들이 탐내던 그 돈을 의미 있는 곳에 쓸 수 있게 되어서 마음이 편했습니다. 내 피땀으로 번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일에 쓰이니까 마음이 편하네. 그날 저녁 도연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몸은 좀 어떠세요? 오늘 어디 다녀오셨다던데요? 복수는 아들에게 자신의 결정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응, 은행하고 동사무소에 좀 다녀왔어. 복순의 대답에 도연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무슨 일로요? 혹시 보상금 관련된 일이에요? 역시나 아들의 관심사는 돈이었습니다. 복수는 잠시 망설였다가 말했습니다. 응, 그런 일이야. 중요한 결정을 했어. 도연의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엄마, 혼자 그런 중요한 일 하시면 안 되죠. 저희랑 상의하셔야죠. 복수는 아들의 반응이 예상된 대로라서 씁쓸했습니다. 도연아, 엄마 돈은 엄마가 알아서 할게. 너희들은 신경 쓰지 마. 복순의 단호한 말에 도연이 당황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가족끼리 상의해야죠. 도연의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복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얼마 후 지연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빠한테 들었는데 무슨 중요한 결정을 하셨다면서요? 지연의 목소리도 불안해 보였습니다. 지연아, 너도 돈 걱정하는 거지? 복순의 직접적인 질문에 지연이 당황했습니다. 엄마, 그런 게 아니라 걱정되어서요. 하지만 복수는 딸의 진심을 의심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도연과 미정 그리고 지연이 모두 복순의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셋 다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제 무슨 일 하신 거예요? 도연이 다급하게 물어보았습니다. 복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돈 일부를 기부하기로 했어. 동네 아이들을 위한 도서관을 짓는 데 쓰일 거야. 복순의 말을 들은 자식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그게 얼마나 되는데요?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자 복순이 대답했습니다. 보상금의 절반 정도. 이 말을 들은 자식들이 모두 일어나서 소리쳤습니다. 엄마, 정신이 있으세요? 지연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 많은 돈을 왜 남한테 줘요? 도연도 격해졌습니다. 엄마, 그건 우리 가족 돈이에요. 복수는 자식들의 반응을 보며 더욱 확신했습니다.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말이죠. 얘들아, 그 돈은 원래 우리 것이 아니었어. 하늘에서 준 거니까 다시 돌려주는 거야. 미정이 다가와서 복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다시 생각해 보세요. 취소할 수 있죠? 하지만 복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결정한 일이야. 도연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저희 계획은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복수는 아들의 말을 듣고 더욱 실망했습니다. 역시나 자식들은 처음부터 돈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연아, 내 계획이 뭔데? 엄마 돈으로 무슨 계획을 세웠는데? 복순의 질문에 도연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들이 어머니의 돈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 버렸거든요. 복수는 자식들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얘들아, 엄마는 너희들이 돈이 아니라 엄마를 걱정해 주길 바랐어. 하지만 너희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돈만 생각했구나. 자식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자
복순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 결정은 바꾸지 않을 거야. 내가 살아온 인생을 탐욕에 물들게 하고 싶지 않거든. 그날 자식들은 복순을 설득하려고 몇 시간 동안 씨름했지만 복순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결국 자식들은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복순은 이들이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복순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한 일이 맞는 걸까?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짓눌렀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거든요. 복순은 자식들이 언젠가는 자신의 결정을 이해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실망하고 화를 낼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복순이 기부 결정을 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자식들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설득을 시도했습니다. 매일같이 전화가 오고 번갈아 가며 집을 찾아와서 복순의 마음을 돌리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복순의 의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일요일 저녁 복순은 마침내 모든 것을 끝낼 결심을 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연락해서 내일 저녁에 모두 모이자고 했습니다. 중요한 얘기가 있으니까 꼭 와라. 복순의 진지한 목소리에 자식들도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월요일 저녁 7시 복순의 작은 거실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도현과 미정, 그리고 지연까지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복순은 미리 준비해둔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 복순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무겁고 단호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복순을 바라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무언가 중대한 발표가 있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복순은 첫 번째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건 기부 확약서야. 내가 받을 보상금의 절반을 어린이 도서관 건립에 기부하기로 했어. 복순의 말을 들은 자식들의 얼굴이 다시 한번 굳어졌습니다. 도연이 일어나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아직 늦지 않았어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복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결정한 일이야. 바꿀 생각 없어. 복순은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남은 돈에 대한 계획이야. 자식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기대감도 있었거든요. 남은 돈은 내가 여생을 편하게 살다가 죽기 전에 다시 사회에 기부할 거야. 복순의 말에 자식들이 경악했습니다. 지연이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복순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너희들은 너희들 힘으로 살면 돼. 내가 없어도 지금까지 잘 살았잖니. 복순의 말에 자식들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정이 다가와서 복순의 손을 잡고 애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우리 가족 생각 좀 해주세요. 하지만 복순은 미정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가족? 너희들이 언제 날 가족으로 생각했어? 복순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내가 가난할 때는 쳐다보지도 않더니 돈 생긴다니까 갑자기 가족 타령이야? 자식들은 복순의 날카로운 지적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도연이 마지막으로 시도해봤습니다. 엄마, 그래도 혈육이잖아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하지만 복순은 이미 자식들에 대한 신뢰를 잃은 상태였습니다. 도연아, 너희들이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해? 복순이 물어보자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복순은 아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복순이 세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유언장이야. 이 말을 들은 자식들이 깜짝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왜 갑자기 유언장까지?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집과 모든 재산은 사회에 기부할 거야. 너희들한테는 한 푼도 안 줄 거야. 복순의 선언에 거실이 정적에 잠겼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충격에 빠진 상태였습니다. 도연이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이건 너무하잖아요.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복수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뭘 잘못했냐고? 너희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돈만 생각했어. 내가 아프든 말든 내 마음이 어떻든 상관없이 오로지 돈만 생각했잖아. 복순의 말에 자식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복순이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너희들이 진짜 걱정한 건 내 건강이 아니라 보상금이었어. 내가 다 들었거든. 이 말을 들은 자식들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지연이 울면서 변명했습니다. 엄마, 그건 그때만 그랬어요. 정말 걱정했어요. 하지만 복수는 딸의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연아, 너도 거짓말은 그만해. 너희들의 진심을 이미 다 봤어. 복순의 차가운 말에 지연이 더욱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정이 마지막으로 애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마지막 기회를 주세요. 저희가 진짜 변하겠어요. 하지만 복수는 이미 결심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기회는 이미 충분히 줬어. 너희들이 스스로 버린 거야. 복수는 서류들을 다시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할 말 없어. 너희들 가라. 자식들은 마지막까지 설득을 시도해봤지만 복순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이렇게 하실 거예요? 도연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어보자 복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내 결심은 변하지 않아. 내 피땀으로 모은 인생을 탐욕에 물들게 하고 싶지 않거든. 복순의 단호한 말에 자식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지연이 마지막으로 물어봤습니다. 엄마, 정말 저희를 용서할 수 없어요? 복순은 잠시 딸을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용서는 할 수 있어. 하지만 믿을 수는 없어. 복순의 말을 들은 자식들이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들이 어머니의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복순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뉘우친다면 내 돈 바라지 말고 너희들 힘으로 살아봐. 그럼 언젠가는 진짜 가족이 될 수도 있을 거야. 그 말을 끝으로 복순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돌아가라. 더 이상 할 말 없어. 자식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한 명씩 집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이 마지막으로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언젠가는 후회하실 거예요. 하지만 복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결정한 상태였거든요. 자식들이 모두 나간 후 복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이 아프기도 했지만 동시에 시원하기도 했습니다. 오랫동안 가슴을 짓눌렀던 무거운 짐을 완전히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복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자식들과의 관계는 끝났지만 복순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돈이 아닌 진정한 가치를 찾는 삶 말입니다. 그날 밤 복수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의 눈치를 볼 필요도, 돈 때문에 고민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복순은 자신만의 길을 걷기로 했습니다. 복순이 자식들에게 최종 통보를 한 지 한 달이 흘렀습니다. 그 한 달 동안 복순은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로부터 오는 전화도 없었고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일도 없었습니다. 복수는 오랜만에 진짜 혼자만의 시간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복순에게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 기부해주신 돈으로 어린이 도서관이 완공되었어요. 내일 개관식이 있는데 꼭 참석해주세요.
복수는 기쁜 마음으로 참석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개관식 당일 복수는 오랜만에 정장을 차려입고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새로 지어진 3층짜리 도서관은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입구에는 이복순 어린이 도서관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와, 정말 멋있다. 복수는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현판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평생 남의 시선을 받으며 폐지를 줍던 자신의 이름이 이렇게 당당하게 걸려 있다니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도서관 안으로 들어가니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1층에는 유아 열람실, 2층에는 초등학생 도서관, 3층에는 중고등학생과 어른들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곳이 깨끗하고 밝았습니다. 할머니 왔어요. 한 아이가 복순을 보고 달려왔습니다. 할머니가 우리 도서관 만들어주신 거죠? 고마워요. 순진한 아이의 인사에 복순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개관식이 시작되고 시장과 교육장 등 여러 인사들이 축사를 했습니다. 이복순 할머니의 숭고한 뜻으로 우리 지역에 이런 훌륭한 교육시설이 생겼습니다. 할머니의 선행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밝혀줄 것입니다. 복순이 단상에 올라가서 인사말을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평생 학교를 제대로 못 다닌 사람이에요. 그래서 더욱 아이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복순의 진솔한 말에 참석자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 도서관이 우리 동네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난해서 공부 못하는 아이가 없었으면 해요. 복순의 말을 들으며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습니다. 개관식이 끝나고 복순이 도서관을 둘러보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복순이 돌아보니 도연이 서 있었습니다. 그 뒤로 미정과 지연도 보였습니다. 복순은 깜짝 놀랐습니다. 너희들이 왜 여기에? 복순의 물음에 도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뭘 하시는지 보고 싶었어요. 지연이 앞으로 나와서 복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못됐어요. 지연의 눈에서는 진심 어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정도 따라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의 마음을 전혀 몰랐어요. 미정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연도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정말 바보였어요. 엄마의 위대함을 전혀 몰랐어요. 도연이 땅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이런 멋진 일을 하시는 엄마를 왜 몰랐을까요? 자식들의 진심 어린 후회를 보며 복순의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한 달 동안 단단히 굳혔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얘들아. 복순이 자식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일어나라. 사람들이 보잖니. 하지만 자식들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이 한 달 동안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어요. 엄마가 하신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도 알았어요. 도연도 계속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엄마, 저도 마찬가지예요. 돈만 보고 엄마의 마음은 전혀 보지 못했어요. 정말 한심한 아들이었어요. 미정이 복순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도서관을 보니까 정말 자랑스러워요. 어머니 같은 분이 시어머니라는 게 너무 영광이에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좁은 생각을 했는지 부끄러워요. 복순은 자식들의 변한 모습을 보며 놀랐습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진심 어린 뉘우침이 느껴졌습니다. 정말이니? 너희들이 정말 달라진 거니? 복순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자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이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는 이제 엄마의 결정을 응원해요. 엄마가 하시는 모든 일을 지지하고 도와드릴게요. 도연의 말에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지연도 일어나서 복순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이제 엄마처럼 살고 싶어요. 남을 도우며 사는 게 얼마나 멋진 일인지 알게 됐어요. 복순은 자식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엄마도 다시 생각해 볼게. 복순의 말에 자식들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복순에게 다가와서 그림을 건넸습니다. 할머니,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할머니 고마워요. 그림에는 할머니와 아이들이 함께 책을 읽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복순은 그 그림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얘야. 복순의 목소리는 감동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식들도 그 모습을 보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야 어머니가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깨달았거든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엄마, 앞으로 저희가 엄마를 도와서 더 많은 좋은 일을 해요.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요. 복순은 아들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남은 보상금으로 어떤 좋은 일들을 할지 함께 의논했습니다. 이번에는 돈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회에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말이죠. 엄마, 독거노인분들을 위한 복지센터는 어때요? 지연의 제안에 모두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복순이 대답했습니다. 미정도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어머니, 장학금 재단은 어떠세요? 가난해도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도와주는 거요. 복순은 며느리의 제안에도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이렇게 온 가족이 함께 의논하며 계획을 세우는 모습은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돈을 차지하려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의미 있게 쓸 수 있을지 고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몇 달 후 복순은 또 다른 사회공헌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독거노인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식들도 돌아가면서 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엄마, 이렇게 사는 게 정말 보람있어요. 도연이 봉사활동을 마치고 말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기쁨이 있네요. 복순은 아들의 변한 모습에 흐뭇했습니다. 복순은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가난 때문에 손가락질받던 내 삶이 이제 누군가의 등불이 되었구나. 돈은 흘러가지만 사랑은 남는구나. 저녁 노을이 창문으로 비쳐들어오는 거실에서 온 가족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예전과 같은 작은 밥상이었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존경으로 가득한 따뜻한 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복순은 도서관 벽에 새겨진 문구를 떠올렸습니다. 이복순님의 뜻에 따라 미래 세대를 위하여. 그 문구가 단순히 복순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가족 모두의 마음을 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식들은 이제 진정한 효자, 효녀가 되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어머니를 사랑하고 존경하게 된 것입니다. 복순의 현명한 선택이 가족 모두를 변화시킨 것이었습니다. 복순은 손자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얘야, 할머니가 너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세상에서 제일 큰 재산은 돈이 아니란다. 바로 가족의 사랑과 이웃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지. 손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이제 알겠어요. 할머니처럼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요. 복순은 손자의 말을 들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달동네에서 시작된 복순의 이야기는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을 맞았습니다. 재개발 보상금이라는 예상치 못한 행운이 처음에는 가족에게 시련을 가져다 주었지만 결국에는 모두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복순의 선택이 증명해 준 것은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는 진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는 것도 말이죠. 정말 멋진 분 이야기네요. 저라면 어떻게 했을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멋진 인생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며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꾹 한번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